네, 안녕하세요. 자, 프리마켓에서는 좀 빠졌지만, 여기서 저점 잡고, 후반으로 해서 밀어 올렸습니다. 자, 빅테크, 주요 빅테크 종목들 모습. 자, 애플이 좀 잘 올라갔죠? 그 다음에 메타도 잘 올라갔고. 반면에 엔비디아는 그닥, AMD도 비슷하고요. 자, 구글 잘 올라갔고요. MS도 뭐 나름. 자, 아마존도 뭐 준수합니다. 예. 자, 그래서 어제는 좀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예, 뭐 그런 날이죠. 예, 이렇게 좀 내려올다가 여기서 좀 지지를 좀 보였다. 예, 지지가 좀 됐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자,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제 급락 사태 이후에 그 더 내려가지 않고 여기가 지금 이제 저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설명은 다 드렸었죠.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그동안의 그 어떤 일관성, 예, 그런 건 이제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저점이 잡히고 나서 거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점으로 이제 인정이 돼 버리는 거죠. 예. 하지만 이제 언제든지 악재가 한번 나오면은 음봉 한번 나오면 깨질 위험이 있죠.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렇게 머물다 보면 좀 위험해요. 그러니까 위로 좀 올라가 줘야지 거기서 악재 나와도 떨어져도 이 저점이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우리가 이제 2월에도 경험을 했었죠. 잘 가고 있었어요. 하지만 하루 이틀 하락에 이 저점이 깨져버리죠, 이렇게. 예. 그러니까 한 달간 공들여서 올렸는데 불과 3일 만에 깨져버리죠. 예.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올려버리면 이렇게 음봉이 좀 나오더라도 저점이 깨지지 않죠. 예, 멀리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기서도 그랬었어요. 한 번에 깨져버리죠. 예,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. 네,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어, 주식은 항상 그렇죠. 예.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때 때 어, 갑자기 그 일이 터져가지고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 터져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에 전 종목 하한가를 본 적이 있어요. 네, 주식이 참 그래서 참 예, 그럽니다.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음, 되짚어 보면은 이제 인도량 발표가 좋게 나오고 이렇게 잘 갔었거든요. 예, 참 그러다가 알 수 없는 게 또 주식이에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좀 일봉만 보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주봉도 보시고 그 월봉도 보시고 이렇게 연봉도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연봉상에서는 문제가 없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그, 그 작년에 최고의 그 인도량을 발표하고 48만 대였나? 예. 결국에 50만 대를 넘기지 못하고 하향을 하기 시작했고 38만 대까지 찍어버렸죠.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40 이번에 2만 대인가? 예. 그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 미래가 느껴지시죠? 어떤 미래냐? 뭐 이런 우여곡절과 이제 굴곡이 있지만 미래로 봤을 때 50만 대를 넘길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저 38만 대를 찍었고 50만 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.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신속하냐, 뭐 여러 난관이 있느냐, 굴곡이 있느냐,
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이 기가 팩토리를 늘려가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좀 지금 시간 조절 멈칫멈칫하고 있죠.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걸리겠지만 예, 어, 이 생산 대수, 인도량 대수가 늘어나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맞다. 예. 빨리 추가적인 기가 팩토리가 건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예. 멕시코죠. 예. 정말 절실하고요. 예. 멕시코 건설이 너무나 절실합니다. 그리고 상하이도 빨리 확장을 하고 베를린도 확장을 하고 근데 기업에서 뭔가 이런 걸 확장을 할 때는 시장의 수요가 괜찮을 것 같다 할 때 이제 확장을 하죠. 예. 근데 확장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지금 근미래의 수요가 폭발적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. 그러나 글쎄요, 이게 참 오소독소한 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좀 심한 침체가 전 세계 경제에 나타난다. 그래서 미국이 심한 침체를 겪고 내년에 이걸 안 겪으면 괜찮아요. 그러면 좀 시간은 더디게 가더라도 42만 대에서 뭐 43만 대, 44만 대, 뭐 이렇게 만 대씩 늘어나더라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분기별 이 생산량 인도량이 이제 분기별 이제 지속적으로 늘 거라는 미래는 믿어요. 예. 왜냐면 사실 인간적으로 38만 대가 바닥이었어요. 예. 뭐 이 38만 대 이하로 내려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. 예. 물론 심한 어떤 뭐 이런 침체가 나타나면은 내려가겠죠. 예. 사람들이 정말로 완전히 소비를 완전히 줄여버린다. 그런 상황이. 근데 이미 지금 작년 여름부터 해서 이제 올 봄까지 해갖고 사실 미국 사람들이 외식도 줄이고 음,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카드 연체도 높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소비가 좀 줄어드는 침체가 있었어요. 근데 좀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정부가 좀 잘하고 해서 다시 소비를 좀 살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레이더를 돌려봐야 될 것은 미국의 좀 추가적인 좀 더 깊은 침체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는 사실 좀 장담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9월, 11월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런 심한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. 또 한쪽에서는 늦었다. 어, 이미 한번 시작된 침체는 어, 빨리 회복이 안 된다. 좀 더 침체를 겪고 나서 회복이 된다. 이런 이야기죠. 자,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약간 요번에 이제 좀 늘어났잖아요. 그랬더니 올라갔잖아요. 근데 살짝 또 둔화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된다면. 하지만 38만 대 뭐 이하로까지 다시 내려가는 그 정도 갈까? 예. 이게 뭐 막 거의 한 4만 대, 막 6만 대 이하가 주는 거잖아요. 예. 그렇게까지 갈까? 예. 이번에 38만 대가 여기가 최고로 못 팔았던 거 아닐까? 예.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뭐냐면
조금 이제 뭐 이렇게 오락가락은 하지만 이미 최저 바닥은 잡았고 결국에 미래를 향해서 뭐 50만 대 넘어가고 55만 대 넘어가고 하는 그런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주가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예. 하지만 그 가는 과정 중에서 요번에 이 BOJ 사태, 예, 이런 사태와 같이 이런 일들은 이제 일봉 속, 이 주봉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. 자, 우리가 이제 미래를 봤을 때, 23년 여름에 7월부터 24년 4월까지 저런 좀 하락이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예. 근데 지금 우리는 되게 큰 일을 겪었죠.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큰 일을 뭐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일봉을 보고 이제 우리가 여기 근 과거를 살고 있으니까. 근데 이제 한 27년쯤 가서 여기를 봤을 때는 그때 이게 좀 있었네. 그리고 뭐 23년 뭐 2030년쯤 가서 봤을 때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좀 하락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네. 근데 우리는 이 당시 여기서 22년에서 굉장히 와 엄청 큰 하락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은 저 위로 이제 1000달러 좀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좀 하락을 했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예. 그리고 이제 아주 지나가서 보면은 23년에 뭐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거지? 하고 벌써 기억이 안 날 거예요. 예. 지금도 벌써 기억이 안 납니다. 여기서부터 이거 왜 하락한 거야? 예.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별일 아니다라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번에 38만 대를 최저로만 찍고 앞으로 이제 45만 대 넘기고 50만 대 넘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거다 생각이 들고요. 다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100달러 찍고 1000달러 가는 과정에서 가다가 꽝 이렇게 당하고 가다가 꽝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죠. 예.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. 음.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별일 없다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상향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예요. 예. 그래서 역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거죠. 한 2, 3분기 정도. 그러니까 이번 3분기 그러니까 7, 8, 9월이죠. 그다음에 10, 11, 12. 이 4분기 만약에 10월 달에 가서 3분기 실적이 역실적 장세가 나타난다. 근데 이번 분기 실적, 2분기 실적에서 기업들의 약간 실적이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. 인텔도 그렇고 뭐 여타 뭐 좀 이렇게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.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3분기, 4분기 실적 쪽으로 가서 계속해서 실적들이 좀 안 좋다. 그러면 더 침체로 들어간다 하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음, 음,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시점입니다. 예,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어, 침체가 나타나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지느냐. 음, 그래서 이제 나스닥 차트가 예, 이게 솔직히 그냥 제 정석적인 차트 분석에 의하면요. 얼마까지 내려오냐면 12,000까지 내려와야지 정상적인 차트입니다. 음, 이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하는 그 저의 세력주 매매법 차트 분석법으로 보면은 12,000까지 내려와야 되는 차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이게 내려올 거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
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. 그러니까 여기도 하락이 시작됐을 때 어, 여기 만까지가 딱 보였었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제 나스닥 차트가 12,000까지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 생긴다. 그러면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이 140달러, 100달러가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. 이게 만약에 나스닥이 12,000까지 내려온다면 테슬라가 100달러는 충분히 근접할 것 같고 100달러가 깨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. 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 위에 이제 뭐 600달러, 1000달러 간 미래에서 여기를 본다면 어 저때 좀 주가가 좀 그랬었구나. 그러니까 이게 100달러를 깨고 가더라도 뭐 큰 저거는 없어요. 예.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유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예, 그때 좀 그랬네 이런 거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250달러 갔을 때 여기를 바라봤을 때 내가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그때 좀 그랬구나.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100달러 갔을 때. 근데 이 당시는 뭐 회사가 뭐 망하네 마네 뭐 50달러 가네 마네 막 난리 부르스 쳤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그때 좀 그랬네 이러잖아요. 자, 결론은 뭐냐면 나스닥이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어, 이 기간 동안에 테슬라가 어떻게 될까? 예. 테슬라가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올라가 있다.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뭐 한 60달러, 뭐 한 50달러 심하면 50달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럴 수 있어. 뭐 이렇게 되는데 왠지 테슬라는 이 저점 깨지면 안 되는데 저점이 깨지면 안 될 이유는 없어요. 사실. 예. 근데 왠지 이런 차트를 보면 저기 저점 깨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. 음. 여기서 뭐 조금 이렇게 뭐 100달러 쪽 근접했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뭐 별건 없어요, 사실. 예. 어, 지금 200에 사신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50%가 되겠죠. 그런 거가 있는데.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이런 어떤 하락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어, 어쨌든 이 경제라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의 과정, 역사거든요.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퇴보한 적은 없어요. 예, 기술 발전이나.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발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. 미래를 향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와 함께 움직이잖아요. 예, 경제가 발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어, 하락과 조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07년도 금융위기 때 다들 막 뭐 설레발을 치고 뭐 난리 부르스 쳤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. 예. 다 일시적인 거일 수밖에 없다. 음.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그 공포에서 사람들은 매도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. 음. 참 희한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사람들이 막 공포에 막 다 막 매도를 하고 심지어 뭐 정말 오래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때 돈을 많이 잃으신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하락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다. 자, 이렇게 무섭게 하락을 해도요, 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 거죠. 예. 계속해서 이쪽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뭐 38만 대도 찍고 뭐 어찌고 저쩌고 막 해도
예.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, 예.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한, 그 발전을 하는 한, 예. 결국에는 50만 대 찍고 60만 대 찍고 그럴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은, 예,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계속 잘 나가지는 않아요. 예. 뭐 예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제 2000년에 인터넷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휴대폰,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정말 이 주류,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가장 그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. 이 시기에. 그래서 그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, 그다음에 메타, 다 이 인터넷, 예, 모바일 혁명, 스마트폰의 혁명, 이 기반 위에서 돈을 엄청 이렇게 잘 벌고, 그래서 이 모바일 스마트폰 이 혁명 요 위에서 이제 구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 시대를. 예. 근데 전기차도 그래요. 전기차 혁명이 일어나고, 예, 지금 이미 일어났죠. 예. 뭐 밖에 나가면 뭐 흔하디 흔한 게 전기차죠. 예. 뭐 아이오닉 5 택시, 네. EV6 택시. 그래서 이런 혁명 그적인 거 위에서 이 덕을 보면서 어, 지금 2000년부터 2000 지금 24년까지 한 20년 넘게 어,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산업 위에 있지 않은 종목들은 뭐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데는 거꾸로 그냥 퇴보하는 거거든요. 음. 그래서 다들 2030년 이야기 하는 겁니다. 2030년까지는 그래도 20년에 이제 전기차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2030년에 가서 그때 그 정도까지는 지금의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기업들처럼 좀 계속해서 좀 가지 않을까. 그래서 그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런 하락이라는 것은 다 일시적인 일들이다. 자, 그리고 지금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이제 급락에 따른 이제 이 리바운딩, 여기가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.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이쪽에 매물 공백이 생겨요. 요게 이제 매물 공백이 생기거든요. 근데 이 매물 공백이 생기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폼을 잡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요때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이때처럼 가다가 저항이 너무 세고, 그러다가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, 그런 좀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. 일단은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너무 지금 적기 때문에 여기도 호재가 한번 터져주지 않으면 이대로는 제일 잘 갈 수가 없어요. 자,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